안녕하세요. 반어버기 11 치과 최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이버 지식인 답변을 달고 있는데 전문가 섹션에서요, 치아 교정이나 치과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을 달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문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질문을 추려서 대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시간을 가지냐면, 사실 네이버에 글을 남기시는 분은 연령층이 정말 다양해요. 40대 이상은 잘 없는 것 같지만 병원에 와서 막상 물어보기는 조금 불편하고,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 우리 교정 선생님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실례가 아닐까? 그런 질문들이 정말 많고요. 저도 교정 치료를 받아봤지만 그 심정을 잘 알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답을 달고 있는데, 글로 남기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만 영상으로 남기면 조금 더 제 답변이 더 와닿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닥터 최재현이었습니다. 사실은 앞니 두 개만 부분 교정이 가능하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치아가 이렇게 4개가 있다고 치면 주로 이 2개가 앞니죠. 위에 앞니가 2개가 나와서 토끼처럼 2개가 보이는 거를 계산하고 싶은 분의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치아 2개를 움직이게 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치아에 장치를 붙여야 되는 거죠. 이제 위에 송곳니를 만져보시면 되게 뾰족하고 동그랗고 다른 이보다는 좀 두터워요. 그 이유가 위에 송곳니가 사실은 제일 뿌리가 길고 튼튼하기 때문에 부분 교정을 하시게 되면 송곳니를 기준으로 앞니를 주로 많이 배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니 2개만 장치를 붙여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최소한 6개 정도는 장치를 붙여서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교정 치료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죠. 통상적으로 4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철사를 바꾸거나 고무줄을 갈거나 장치를 좀 옮겨 붙이거나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3개월에 한 번 오셔도 치료가 진행은 됩니다. 진행은 되는데 좀 더디게 되죠. 물건을 밀 때 우리가 이렇게 쭉 밀어서 가속도가 가해져서 순조롭게 가는 게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면, 좀 밀었다 또 쉬고 또 밀려고 그러면 또 힘들잖아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겠고, 물론 1년의 치료 과정에 있어서 3개월에 한 번 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기간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오셔야 치료가 잘 진행되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의 단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게 가장 좋고, 3개월에 한 번 오셔도 되지만 조금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3개월에 한 번 오시는 것보다 장치가 안 떨어져서 내원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3개월에 한 번 오셨는데 장치가 떨어져서 오시는 분보다 6개월에 한 번 오셔도 장치 안 떨어져서 오시는 분이 더 치료 결과가 좋고 치료 기간도 더 짧게 치료가 종료되게 됩니다. 교정하면 많이 아픈가요? 이게 교정 치료를 꺼리는 3가지 이유 중에 하나죠. 보이는 거, 오래 걸리는 거, 아픈 거. 그래서 아픈 거는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조금만 건드려도 너무 아프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세게 밀어도 괜찮다는 분도 계세요. 실제 저도 교정을 받아봤지만 장치를 붙이고 하루 이틀 뻐근한 느낌이 들고 꽉 물면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이라 보시면, 그것보다 더 민감하게 느끼는 분도 계시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분도 계세요. 교정을 하면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교정 상담을 하고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교정 치료는 아픈 게 아니라 불편한 겁니다 그러거든요. 왜 불편하냐? 장치가 붙어 있으면 끼고 이도 오래 닦아야 되고 관리도 하고 되게 귀찮죠. 불편한 건데 아픈 건 아니고요. 통증은 조금 지나면 적응이 되는 것이고, 사실 그 통증이란 게 나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거나 가만히 있어도 욱신욱신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드실 때마다 좀 불편한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민감하신 분들은 교정 치료 진행 과정에 있어서 치아에 가해진 힘을 조금 조절하면 됩니다. 환자분을 대하면서 몇 번 보다 보면 이 환자분이 통증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시구나, 아니면 조금 둔하신 편이구나 알 수 있고, 일단 진행을 해보게 되면 주치의가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니까 조금 약하게 가해서 진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교정치료 두렵다 하시는 분은 그걸 미리 말씀하시면 주치의가 그걸 감안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교정 치료하면 발음하는데 당연히 문제가 있죠. 입안에 머리카락만 들어가도 금방 알잖아요. 근데 이런 두꺼운 교정 장치가 들어가고 설사도 들어가고 당연히 불편해요. 불편한데 사람의 적응 능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첫날은 발음
잘 안 되더라도 다음날 더 잘 되고 그 다음날 더 잘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발음은 적응이 되고요. 그렇다고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발음이란 거는 우리가 귀로 들어서 입에서 나가기 때문에 청력이 좋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뭐 보컬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 가수 지망생들, 배우분들 해보면 발음이 금방 개선이 잘 돼요. 그리고 나는 발음을 좀 이렇게 어눌하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하는 분들은 그냥 조금 어눌한 채로 오래 가는 거죠. 왜냐하면 교정 장치의 혀가 좀 불편하지만 발음을 열심히 하려는 노력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은 교정 끝날 때까지 좀 어눌한 상태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너무 발음이 중요해 하시는 분은 붙이고 다음날부터 거의 정상적인 발음을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발음이 안 돼서 교정한 다음에 너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교정 장치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발음을 연습하는 그 노력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성인분들은 이를 잘 닦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요. 청소년, 어린이 같은 경우는 장치를 이제 치아 바깥에 붙이게 되면,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이렇게 침이 안 닿게 되니까 입안이 건조해지죠. 그러면 충치는 건조한 상황에서 더 잘 생기기 때문에 밖으로 붙인 장치 주위에 이가 하얗게 이렇게 변색이 돼요. 탈회된다 그런 탈회. 하얗게 되면 장치를 떼고 나서도 보기 싫죠. 그런 거는 젊은 친구들한테 생기게 되고, 이를 잘 닦으시면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장치를 안쪽에 붙이는 설치 교정이라고 하면 오히려 충치가 더 잘 안 생기게 됩니다. 안쪽에는 항상 침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밖에 장치를 붙여서 닦는 것보다 안에 장치를 붙여 닦을 때 더 열심히 닦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침이 있으니까 충치가 잘 안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충치가 생기고 안 생기고는 환자분의 역할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한 달에 한 번 교정병원에 갈 때마다 입안 청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해주시는지, 아니면 이를 닦는 교육을 얼마나 잘 해주시는지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정치료 받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치가 떨어진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텐데, 장치가 떨어질 때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드시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급하게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안 먹던 것 너무 맛있는 딱딱한 걸 드시거나, 갑자기 긴장이 풀려서 뭐 친구들이랑 즐겁게 술을 한잔하고 안주를 먹거나 할 때 보면 주로 떨어지거든요. 통상적으로 매일 먹는 식사를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하면 장치는 잘 안 떨어지고요. 우리가 당황하면 뭔가 일이 생기잖아요. 택시 타다가 갑자기 빨리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지갑을 놓고 내리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식사 속도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교정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분보다는 드실 때 조금 더 주의를 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교정을 하게 되면 대부분 입술이 얇아지죠. 왜냐하면 교정을 해서 입이 나오게 해달라는 분은 사실은 거의 안 계시거든요. 동양인은 이렇게 입이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입을 조금 넣고자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 교정을 하면 입을 조금이라도 넣고자 하겠죠, 이제 교정 전문의들이. 그러면 당연히 치아가 뒤로 들어가면 입술도 같이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를 빼고 교정을 하면 그 누가 교정을 하든 어떤 상태에서 교정을 받든 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를 안 빼고 하더라도 교정 전문의들은 대부분 입술을 조금 뒤로 가져가려고 많이 합니다. 왜냐면 환자분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반대로 입술 나오게 해주세요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가 좀 뻐들어져 보이면서 나중에 결과에 만족 못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입술 두께가 두꺼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입안이 넓어지냐, 이것은 이를 빼고 하면 입안이 좁아지죠. 우리가 입안이 공간이 이만큼 있는데 이 앞쪽 부분을 이를 뒤로 당기면 당연히 공간이 좁아져요. 그래서 혀가 너무 큰 분들은 과하게 앞니를 뒤로 당기게 되면요, 답답해 하세요. 혀가 당장 갈 공간이 없으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지만 그런 분은 교정치료 이후에 유지장치 사용을 더 잘 하셔야 되고요. 교정치료를 하게 되면 입술은 얇아지는 경우가 많고 입안 공간도 좁아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정을 하게 되면 바뀌는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딱 이 부분, 코 밑에부터 이 턱 움푹 들어간 부분이 보이시죠? 이 라인이 바뀝니다. 여기가 바뀐다고 해서 여기만 달라지냐가 아니라 여기 근육이 많이 붙어 있죠. 이 꼬리에 근육이 이렇게 8개가 붙어요. 다 와서. 그러면 여기 움직임이 달라지면 근육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 밑에 인상이 다 바뀌게 되죠. 코 밑에 인상이 바뀌면 얼굴의 이미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입이 들어가면 당연히 코가 더 높아 보이고요, 입이 들어가면 턱이 좀 더 도드라져 보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교정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당연히 바뀌고, 교정 치료 중에 아무래도 잘 못 드시면 여기 근육이 위축이 되면서 조금 슬림해지는 느낌도 있고, 여기가 들어가거나 변화에 따라서 실제 이 근육 라인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교정 치료를 통해서 입도 넣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이미지가 달라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철사가 빠지거나 장치가 떨어지면 원칙적으로 다니시는 병원에 먼저 문의를 해보세요. 지식기는 막 올리세요. 오늘 12시에 고무줄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나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걱정이 많죠. 특히 청소년들은 이게 빨리 끝내고 싶은데 고무줄 빠지면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직접 걸어도 되나요? 막 물어보시는데, 원칙적으로는 주치의가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이제 교정 환자를 많이 보다 보면 얼굴은 저분이 맞나 싶지만 입안을 보면 다 알거든요. 원칙은 병원에 물어보시고요. 다니시는 병원에. 그게 힘든 상황이면 직접 거시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장치가 떨어지면 덜렁거리잖아요. 그래서 철사를 자를 수 있으면 자르고 계시는 게 낫다 생각을 하고요. 교정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환자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장치가 떨어지거나 철사가 빠지거나 고무줄 빠진 분이 가끔 연락이 옵니다. 이거 해줄 수 있냐? 근데 저는 사실 해드리고 싶긴 해요. 그런데 제가 치료 과정을 전혀 모르잖아요. 제가 주치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은 주치의 선생님이 보고 계시는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저는 그냥 당연히 넣어드릴 수 있고요. 장치도 붙여드릴 수 있고 고무줄도 걸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허락을 좀 받고 하는 게 원칙이라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집은 부산이고 직장은 서울이에요. 부산 갈 때마다 교정 진료를 받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치가 떨어지거나 철사가 삐져나왔어요. 그러면 당장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근처에 교정 전문 병원에 연락하시면 넣어주는 분도 계시고, 좀 곤란하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곤란하다는 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환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과연 넣었을 때 다른 안 좋은 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피하시는 것 같고요. 너무 불편하시면 근처에 가까운 데 가셔서 조치를 취하는 게 맞겠죠. 요즘에 그런 질문이 너무 많이 와요. 제가 A라는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돈을 다 냈어요. 근데 갑자기 A라는 병원에 대표가 바뀐 거죠. 그러면 당연히 교정치료 해주시는 분도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계속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교정치료를 처음 시작했던 분이 끝까지 봐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가장 베스트고, 왜냐하면 처음 보셨던 분이 환자분의 교정 전 상태도 알고 어떻게 치료할지 치료 계획도 세웠고 거기에 맞게 교정 진료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처음 상태를 모르면 교정이 끝났을 때 이게 잘 끝났는지 잘 안 끝났는지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다만 다니시던 병원이 그 A라는 병원이라고 하면 비용도 다 내놨고 병원을 옮기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새로 오신 선생님한테 본인이 요구하는 그런 거를 조금 몇 번 이렇게 주치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치료를 받는 게 좋고요. 그래서 교정병원을 선택하실 때 가급적이면 교정과 의사가 안 바뀐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한 분이서 쭉 치료를 진행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치료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 이거는 교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동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부득이하게 바뀌게 되면 본인만 알고 있는 본인의 정보가 있잖아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치료를 계속해서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교정 장치를 치아 뒤쪽으로 붙이다 보니까 교정하는 것을 환자분들 지인이 잘 모르세요. 그런데 이가 틀어진 것을 가지런하게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앞니가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 있어요. 짧게는 일주일 아니면 몇 달 정도 있는데, 그러면 이 장치가 치아 뒤에 있어서 교정하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더니 얘가 앞니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지내지? 이렇게 해서 원장님 빨리 이거 좀 모아주세요 하셔서 오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치료 과정 중에는 이가 좀 벌어질 수도 있고요. 이가 좀 틀어져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치료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마시고, 그게 너무 스트레스다 하시면 주치의한테 가셔가지고 이걸 먼저 좀 이렇게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하시면 대부분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겁니다. 교정치료 중에 신경치료는 당연히 같이 하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교정치료도 중요하지만 신경치료를 한다는 뜻은 이미 치아가 많이 파괴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치아가 손상되기 전에 신경치료를 해야 치아를 살릴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교정치료보다 신경치료가 더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될 치료거든요. 신경치료를 그렇다고 먼저 하고 교정치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같이 진행하셔도 되고, 보철치료는 치우거나 끼우는 치료인데 그 치료를 하는 정밀도가 교정치료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치료예요. 그래서 교정치료가 끝나고 나면 기존에 해줬던 보철물이 잘 안 맞거나 조금 이렇게 더 다시 만들어서 잘 물리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교정치료 중에 꼭 보철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임시로 보철치료를 해놓고 교정치료가 끝나고 나면 새로 바뀐 치아 환경에 맞게 임시로 했던 보철치료를 제거하고 새로운 보철을 해드리는 치료 과정으로 이제 교정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잇몸 높이를 교정 치료로 맞출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잇몸이 잇몸 질환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내려가거나 어떤 이유에 잇몸 폐하 있거나 하지 않으면 치아가 삐뚤하기 때문에 잇몸 높이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게 되면 저절로 잇몸 높이가 맞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교정치료 끝난 지 거의 이제 20년 다 돼 가는데 아직 유지장치가 붙어 있어요. 아래는 붙어 있는데 왜 붙이고 있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치아가 자꾸 이동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점점 이렇게 치아가 포개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개지는 것도 좀 맞고 가급적이면 치료가 잘 끝낸 교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붙이고 있는데 유지장치를 떼도 괜찮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떼도 괜찮지만 대부분 떼고 나면 이제 꼈다 뺐다는 것도 안 쓰시고 신경을 좀 덜 쓰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아래 앞니 정도는 가급적 오래 붙이고 있는 게 좋지 않나 싶고 해외를 가거나 내가 치과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거를 떼고 가철식이라고 하죠. 꼈다 뺐다 유지장치를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주무실 때만이라도 쓰는 걸 권해드리고 있고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교정이 끝났으면 누구나 다 그거를 계속 가지런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하셔서 치아 뒤쪽에 붙이는 거는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붙이시고 자주 관리를 받으러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지식인 닥터 최지현이었습니다. 다 물어보세요.